이 라인을 평상시에 일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퀄리티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차가 그 기아 자동차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입니다. 수입차가 아닌 기아 자동차의 차량을 갖고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시공하는데 전면 유리, 측후면 유리 시공하는데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결코 쉬운 차는 없어요. 썬팅이라는 기술이 방심하다 보면은 쉬운 차, 어려운 차를 떠나서 조그만 실수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편하고 조금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전 과정이 다른 어떤 차와 비교해도 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도 한번 신경 써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 리무진 차는 전부 그 커튼이 2열하고 3열 후면에 커튼 시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 1시간 동안 커튼을 제거했습니다. 커튼을 탈착하고 부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혼자서 하시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나사도 굉장히 조그맣고 또 처음 탈거를 하시다 보면은 실내에서 이 나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그 탈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리도 다 큼직해요. 큰 유리를 케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더 큰 테슬라 차량, 테슬라는 2명, 3명이서 말고 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혼자서 1650 정도 폭의 850폭 높이의 차량 측면도 보면은 유리가 커요. 문이 슬라이드 도어죠. 네. 이렇게 열리는 개폐형이 아니라 슬라이드 도어이기 때문에 차 안쪽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조금 번거로워요. 3열 유리를 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철이 있어요. 네, 철이 있어요. 이게 탈거한 어떤 부품 모습인데요. 요거를 지금 탈거해야 되는 지금 번거로움이죠. 밖에서 보면은 이 철하고 이게 유리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이제 집어넣기 힘들고 마감하기가 힘드니까 여기 지금 철을 띄었습니다. 네. 이 차는 필름 시공할 때 난이도가 높은 어떤 차량이 아니라 커튼을 탈거하고 다시 부착해야 되고 3열에 이 철을 프레임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부착해야 되고 또 큰 유리를 케어해야 되는 어떤 좀 부담감이 있죠. 같이 한번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은 슈어 X 20% 농도의 제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먼저 차량마다 이 필름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달라붙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펼쳐서 얼마큼 달라붙나 를 보시고 그 달라붙는 정도에 따라서 비누를 도포할 때 그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달라붙지 않으면 비누 칠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웬만큼 슈어 필름도 마찬가지로 이 하드 코팅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비누를 너무 많이 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떠 있으면은 성형을 하는데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달라붙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비누칠을 얇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누칠은 최소한으로 칠하고 필름이 고정돼야 되는 부위에는 비누칠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물의 양을 좀 최대한 넓게 칠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을 때 보면은 여기서 탁 놓으면은 필름이 풀리면서 팍 꺾여 버려요. 한 군데가. 풀 때 보시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서 얘가 옆으로 풀어서 그냥 그대로 풀리면은 중간에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갖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센터 부위에 당기는 정도는 최대한 빡빡하게 당겨서 성형해야 되는 부위를 줄여주는 거죠. 성형은 최대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예쁘게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예쁘게 하라는 얘기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유리와 필름이 성형 이후에 모양이 쫙 펴진 모습으로 만들어라 라는 어떤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단 두 부위, 모서리 두 부위와 상단 두 부위를 성형했을 때 얘가 이 부위의 모양이 가로로다 줄이 터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얘가 아주 이쁘게 성형이 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차의 성형의 기본이기도 하죠. 필름을 자연스럽게 성형하고 손을 대지 말고 필름의 전체 부위를 고르게 열을 줘서 좀 예쁘게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성형에 대한 이해를 100%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영상 속에서 필름과 열풍기와의 거리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보시고 열풍기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열풍기 방향이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수석 상단 부위를 최초로 다 성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부위를 남겨놨어요. 왜 이런 모양으로 남겨놨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설명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왜 이런 모양으로 성형을 이렇게 남겨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거는 이 성형을 수천 번, 수만 번 성형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성형을 당하는 필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너는 왜 그렇게 거기서 자꾸 터널이 생기니? 이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꽂더니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이렇게 꽂더니 이런 모양이 생기고, 거리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생각나고 또 해보고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니까 얘가 예쁘게 되는 방법들이 조금씩 구현된 거예요.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그 결과물만 보는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방법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성형을 배우신다고 그러면 저건 내 방법하고 틀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본 다음에 최소 100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되려면은 500대는 꼽아야 돼요. 500대. 그래야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차, 또는 한 번도 시공해보지 않았던 필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거 꾸면서 제가 지금 왼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당기고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보고선 그냥 따라해보세요. 따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웃긴 게 뭐냐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주 고르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열풍기는 여기다 대는데 어디가 움직이냐면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움직여요. 자기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필름을 이해하면 돼. 필름을. 내 마음은 여기만 꽂았으면 좋겠죠. 내가 여기를 꾸니까. 근데 필름은 이쪽도 움직여요. 웃긴 게. 중요한 거는 이 부위가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열풍기의 주변에 좌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줘야 돼요. 열 성형,
열풍기 성형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지 열 성형을 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선이 열풍기 쪽으로만 가죠. 근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라고요. 이 주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성형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 모서리의 어떤 성형 이후에 이 가로로다 줄이 가는 과도한 수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 줘야 됩니다. 모든 차에. 또 굴곡이 지금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완만하지만 굴곡이 더 많은 유리가 굴곡이 많아서 필름 났을 때 이만큼씩 위는 그런 차량들도 이 가로 토널이 거의 없이, 물론 전혀 없이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이 정도의 유리 굴곡이라면은 과도한 수축이 거의 전혀 나오지 않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내 모서리가 구현이 돼줘야 이쁘게 성형이 된 겁니다. 필름 밖에서 볼 때 이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형광등이 되지 않고는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점바의 끝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5mm 정도, 하단 5mm, 측면 3mm 정도 그 라인이 보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간격을 3mm에서 5mm 정도 더 키워서 재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점바기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 라인을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성형 하나만 갖고 전면 유리가 뭐 퀄리티 있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형을 이쁘게 한 다음에도 이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하지 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 라인 끝이 고객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차들이 들어와서 그런 시공이 주어졌을 때 이 라인을 평상시에 일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퀄리티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리는 연습, 이 라인을 그릴 때 한 가지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은 손과 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로 그리는 겁니다. 이 각도는 움직이지 않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 당기는 형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자, 세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면은 계속 각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서 몸 전체가 하체 그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몸 전체가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라인을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잘랐을 때 이렇게 요거보다 더 얇은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캐치해서 따낼 수 있는 스킬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디테일한 기술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이면지를 벗겨서 돌도디로 말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름과 유리를 고착시켜야 되고, 또 필름 안쪽에 있는 먼지를 대략적으로 훑어서 청소해 주는 과정이죠. 이면지를 말기 전에 그 외관을 이제 청소할 때 최대한 그 융걸레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청소용 스키즈로만 응고 핸들, 이 브레이드 난로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면지를 깔 때 이 주변에 있는 먼지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걸레로 하면은 걸레 안에 그 먼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어떤 극세사라 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융을 이렇게 닦아내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죠. 예, 먼지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닦아내면 멈춰 있습니다. 이 걸레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면지를 벗겨내고 안에 붙이는 거는